남북의 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KBS 김정환 기자입니다. 자, 오늘도요 남북의 썰로 우리 김주성 작가님과 함께 또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다.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오는 7일이 신문의 날입니다. 아, 그런 게 있구나. 네, 신문의 날.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 북한의 신문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이 북한에서는요 신문을 단순히 보는 것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특히 남성들이 아주 짭짤하게 잘 또 재활용이라고 할까? 네. 뭐 이런다고 하셔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. 네. 자, 김 작가님. 약간 좀 우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. 네네. 우리 이제 흔히 신문을 성향에 따라 뭐 조중동이니 뭐 한경문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. 조금 합니다. 네. 북한은 당연히 그렇게 없겠죠? 없죠. 당연히 뭐 레이저라고 하나요? 네, 네. 네, 기본이 일단은 3사예요. 그래서 뭐 당보, 청년보, 민주보 이렇게. 당보는 뭐 노동신문일 예, 거고. 노동신문. 네. 청년보라는 건 아시다시피 뭐 김일성, 김정일주의 청년동맹. 사회주의 청년동맹. 예. 청년동맹에서 청년전의라고 있어요. 일종의 기관지네요. 그렇죠. 그다음에 민주조선은 거의 사람들이 안 보기도 하고 부수도 작아요 또. 그래요? 예, 노동신문가 작고. 일단은 이렇게 세 가지. 그 중에서도 저희 이제 언론에서 많이 인용하는 건 역시 노동신문이거든요. 네. 북한의 뭐 주민들도 노동신문을 많이 보겠죠? 아, 일단 뭐 아시다시피 북한 사정이 예전 같지는 않잖아요. 일단 출판 부수 자체가 줄었고. 예, 그다음에 환경이 안 좋아요. 예를 들면 한마디로 해서 신문은 그냥 아무리 찍어봤자 날라가서 본인들이 구독자가 봐야 신문이잖아요. 그렇죠. 보기 위해서만. 네, 네. 이 교통이 불비하다 보니까. 배포가 어렵죠. 그렇죠. 배포가 어려운 거죠. 혹시요, 노동신문 볼 때 구독료 따로 내나요? 네요. 아, 그래요? 네, 당연히 냅니다. 근데 그게 북한 그 국정 가격이라고 하나요? 이게 국가가 정한 가격이라 무지 싸겠네요. 무지 싸요. 그다음에 그 도배를 하잖아요. 북한은 네. 개인적으로 해요. 그럼 도배에 그 처벌지라고 해서 도배를 신문으로 해요. 신문지로 벽에다가 콘크리트 벽에 그거 해놓고 그에다 도배지를 붙이거든요. 잠깐만요. 근데 그건 조금 살짝 이상한데요. 뭐 이제 우리 남쪽에서 무슨 대구 유니버시 하더니 부산 아시안 경기대회니 할 때 이제 북쪽에서 뭐 선수들도 왔고 미녀 응원단도 왔어요. 아, 또 그 이야기구나. 네, 그런데 그때 보면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얼굴에 이렇게 나란히 있는 현수막 이게 근데 축 처져버렸어요. 그러니까 난리를 쳤거든요. 장군님 장이 찌그러져 있으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? 장군님 같이 나오면 되다가 어떻게 장군님 대장을 맞을 수 있어요? 예? 내지 맙시다 거기다가 우리 가지고 왔지마 우리 때리가 북한 노동신문에 툭 하면 뭐 저 김정은 위원장 얼굴이 많이 나오잖아요. 근데 그 얼굴 있는 신문지를 집에 도배지로 쓴다? 이거는 아니죠. 아닌 것 같아요. 네,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노동신문의 구성을 보면은 뭐 대체 1면이나 2면에 나거든요. 많을 때 2면까지 차지하는데 원래 원칙으로는 노동신문 지면에 나온 초상화라고 하죠. 그렇죠. 예, 이게 나오는 거는 다시 수거를 해요. 수거를 해가요? 네네. 그래서 안 오른 종이가 많으니까 그걸 도배지, 속지로 이렇게 처벌지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. 예, 그렇죠. 그러니까 싼 구독료에 비해서 활용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. 이 노동신문 상태는 어떻습니까? 아, 그거는 호텔이라든가 외국인이 모일 만한 거, 그 다음에 대사관들, 뭐 이런 데는 그건 따로 있어요. 그러니까 노동신문이 두 가지가 있다고요. 두 가지. 해외용, 국내용 이렇게. 네. 그러면은 그게 뭐 지질, 종이 질이라던가 이런 게 완전히 달라요? 네. 그 국내 노동신문 거기다 갖다 놨는 거는 아마 제 기억에는 없어요. 네. 그래서 노동신문도 수출 나간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거든요. 1면에는 그날의 제일 중요한 소식. 그렇죠. 뭐 2면에는 뭐 그냥 약간 국내 소식 종합. 뭐 3면에는 정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신문들이 보통 노동신문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? 뭐 일단은 뭐 1면에는 뭐 큰 소식, 최고점의 큰 소식도 뭐 회의를 했다든가 뭔가 이렇게 되면은 뭐 특보처럼 해서 쫙 대서특필로 해서 들어가고 뭐 열병식을 한다던가. 그렇죠. 뭐 그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속지.
북한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지면이 그게예요. 바깥 소식이잖아요. 아, 궁금하니까. 궁금하니까. 그걸 가장 보고 나머지 국내 거는 뭐 밤낮으로 학습이네 강연회 뭐 이런 걸 통해서 듣던 소리라 좀 보지도 않아요. 지겹긴 하겠네요. 남성들이 이 노동신문을 아주 좋아하는 그렇죠.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요. 어느 때부터인가 마라초라는 담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. 무슨 초? 마라초. 개인들이 담배 잎을 재배를 해요. 집에서요? 네, 집에서. 뭐 앞에 텃밭 같은 데다가 집 안에서 못 키우고 그리고 그거를 해서 잎을 건조를 시켜요. 그러니까 대체 건조된 담배 잎을 가위로 다 썰어요. 네. 썰어가지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그걸 갖다가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. 담배 잎을. 이걸 독초라고도 하고 마라초, 말아서 피운다고 해서 말아서 피운다. 네. 그러면은 그때 말아서 필 때 종이가 필요할 텐데 그렇죠. 그 종이로 노동신문이 제격이다. 네. 그러니까 노동신문 종이가 제일 좋아요. 노동신문을 이렇게 한 이 정도로 잘라서 이 정도 크기로 잘라서 담배 종이로 쓰는 거죠. 시장에서도 팔아요. 담배 장사꾼들 앞에 하면은 이런 박스 종이에다가 이렇게 글자 상품 설명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이게 벽 짚고 3초 서 있어. 너무 독해서. 네, 그다음에 마누라 헷갈려. 자기 와이프도 헷갈린대. 빙 돌아서. 부모 헷갈려. 아이고야. 뭐 이런 거. 그다음에 우리 좀 마트에 가면 시식 코너가 있잖아요. 그렇죠. 그것처럼 이게 또 한 대는 말아 피울 수 있는 거예요. 피울 수 있게. 피워보고 살아 이거예요. 근데 북한의 일상이 이렇다라는 좀 취지로 그렇죠.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데 담배 인심은 어떤가요? 인심은 좋은데 누구 거가 독하냐 이거 가지고 싸워요. 잠깐만 여기서 독한 게 더 좋다는 뜻인가요? 네, 좋다는 거죠 당연히. 네, 그래서 누구 독하냐. 그냥 얻어 피워요. 아유 밍밍하네. 뭐 이러면 야 뭔 소리야 내가 뭐 어쩌고 얼마짜린데 뭐 이래. 야 내 거 피워봐 뭐 이러지. 북한 주민들 특히 남성들 담배가 내 몸에 안 좋다 이런 거는 별로 생각 안 하나요? 그냥 거의 그 생활 자체가 뭐 엉망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. 뭐 절대다수가 뭐 맨날 이런 식으로 아발타발하면서 살다 보니까 대체 보면 자포자기가 많아요. 그러니까 그러잖아. 에이 이렇게 살 바엔 전쟁이나 가기 일어나라는 게 이게 북한에서 흔히 쓰이는 말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러네요. 뭐 그냥 피울 때 피우다 가면 되지 뭐. 이게 입버릇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. 여성 흡연, 그다음에 또 청소년 흡연이 조금 제법 있거든요. 네네. 어떻습니까? 북한 심각해요. 여성 일단 흡연도. 청소년 흡연. 담배를 너무 빨리 배워. 애들이. 그러니까 뭐 심지어 심한 애들은 뭐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이게 막 손대는 애들이 있고. 일단 아빠들이 거의 흡연을 하거든요. 집에 가면 뭐 아빠는 툭하면 담배 피니까 익숙하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간접 흡연에다가 호기심 뭐 이런 것이 유발돼 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아빠 담배 한 대 두 대 뽑아가고 뭐 이런 식으로 장난삼아 호기심에 배우다 이렇게 배우는. 여성들인 경우는 나름 북한 사회 체제하고는 좀 어서 나가면서 잘 나가는 언니들, 여성들 있잖아요. 예, 뭐 좀 거기에서도 하지 말라는 옷차림하고 뭐 좀 그런 분들이 계세요. 개성 있는 사람들. 그 다음에 좀 글 쓰는 사람들, 문학 하는 사람들. 후에 최근에 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봐도 최근에는 뭐 일단 집안에서 만약 딸이 피운다, 냅둔대요 그냥.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때는 뭐 기자 하면 조금 선망의 이런 직업이기도 했고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뭐 언론고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매달리기도 했는데 지금은 어떤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의 기자들은 어떻습니까? 북한은 직업군에 작가, 기자가 따로 있어요. 교원 이렇게 세 가지가. 근데 그 정도로 사회적 지위는 높여놨어요. 왜 그러냐면은 북한은 프로파간다의 나라라. 선전선동을 아주 그렇죠. 중시하죠. 그 선두주자가 결국은 기자, 작가인 거예요. 선생님. 여기라든가 여기에 그 매표 하는데 표를 파는 데 있잖아요. 식당, 그다음에 버스, 그다음에 열차, 일체 그 공공 그런 교통 수단에는 교원, 군인 및 교원, 기자까지 포함해요. 좌석이 있어요. 그래요? 지정석이.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자리는 누구도 못 앉았어요. 특히나 작가보다도 더 높은 게 뭐냐면 기자예요. 기자 중에서도 가장 높은 기자가 어느 신문사일까요? 노동신문. 노동신문이에요.
그래서 노동신문인 경우는 각도의 특파 기자, 특파원을 나온 사람이 있거든요. 우리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해요. 날아가는 참새를 오라고 해서 잡아먹는 거예요. 왜 그럴까요? 그 정도 권한이 센 거예요. 이게 노동신문의 그 속에 선전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거기서 뭐 일당 독재 체제인데 김 씨의 눈에 들게 되면 인생이 바뀌고 혹간하다가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. 현재 인류의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. 근데 이제 그 노동신문 기자들도 우리 대한민국 옛날 천지처럼 뭔가 이렇게 싹 들어온 게 제법 있겠네요. 뭔가 정도가 아니죠. 일단은 각도마다 북한은 그 외국인 전용으로 해서 호텔들이 다 만들어졌거든요. 네, 그 호텔에 외국인들만 들어야 하는 호텔에 기자를 그냥 거기다 집어넣어요. 아 그래요? 예. 돈 안 받고? 안 받고 무조건 무료죠. 그리고 기자만은 그냥 뭐 식사도 따로. 뭐 그 당간부가 그 호텔 지배인한테 그냥 그 이야기해요. 너 투파 기자 잘해라 이렇게. 예. 그 다음에 그것 말고도 뭐 각도마다 이게 간부들 전용으로 하는 그런 비밀스러운 것이 있거든요. 우리로 말하면 그 옛날 그 무슨 요정 같은 그런. 예. 그런데 그냥 맨날 가서 상다리 보지 맨날 술이에요. 너도 투파 기자라는 게 맨날 저도 그 개별적으로 좀 이렇게 그 투파 기자님을 알아가지고 했더니 어느 정도 권한이냐. 뭐 예를 들면 뭐 자식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어디 직업을 어디다 옮기고 싶다. 그래? 이 투파 기자 방에는 전화도 있거든요. 전화 한 통이면 해결돼요. 헐, 진짜 세네요. 그 정도 세요.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데 북한에서는 기자는 어떻게 시험 봐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. 아, 이거는 약간 그런 아까 말했지만 사회적인 우대의 대상이다 보니까 개나 소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러겠죠. 일단은 기초적으로 뭐 사범대가 됐든 전문대가 됐든 뭐가 됐든 어학은 전공을 해야 돼요. 네. 그다음에 또 계급 토대도 좋아야 할 거고. 그렇죠. 당연히 토대. 뭐 노동신문사 같은 거는 뭐 토대 중에 토대가 좋아야죠. 그래서 일단은 그 과정을 기초적으로 어학계통을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그 평양에 가면 김일성 종합대학하고 창작과라고 해서 특수 그 양성 단기 양성 과정이 있어요. 그다음에 김영직 사범대학이라고 사범대학 중에서 메인이죠. 거기에 작가 양성반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것도 거의 한 2년제예요. 여기를 졸업을 하면 현역 작가로 가고 그다음에 현역 기자로 가는 거예요. 어학을 졸업을 한 다음에 얘가 어느 직종에 있든 간에 보면은 그 당 조직에서 얘를 파악을 해서 추천을 하면 아까 말한 그 특수 양성 기관에 가서 그 기간을 거치고 졸업을 하면 그다음에 졸업할 때 노동당에서 얘 괜찮네? 그럼 넌 노동신문사 이렇게 되는 거죠. 자, 남북의설 오늘은요. 마침 뭐 4월 7일이 신문의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신문 어떤 신문들이 있고 또 이제 주민들은 신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 나아가서 노동신문이 아주 요긴하게 일상생활에 또 활용된다고 있다고 해서 이런 얘기들 두루두루 또 우리 남북의설로 김주성 작가님과 함께 좀 전해드렸습니다. 김 작가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